화랑으로서의 수련과 다짐. 600년대 초 신라당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유신이었죠. 아버지 김서연은 가야 왕족 출신으로 신라의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큰 뜻을 품고 있는 듯했죠. 15살이 되던 해에 김유신은 화랑이 되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 청년들이 심신을 수련하며 나라를 지킬 인재로 성장하는 곳이었죠. 김유신은 다른 화랑들과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무예를 익혔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이 이어졌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홀로 깊은 산속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또 휘둘렀죠. 손은 얼어붙었고 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 김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추운 날씨에 홀로 수련하는 아들이 걱정스러웠던 거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유신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을 상하면 어찌하느냐.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가야 왕족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라의 신하이자 화랑이죠. 신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다른 이들보다 100배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굳은 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도 젊은 시절 가야에서 신라로 귀화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려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김유신은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련했어요. 다른 화랑들이 쉴 때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활쏘기 연습을 할 때는 백팔을 쏘아 백팔을 명중시켰죠. 말타기 훈련을 할 때는 거친 야생마도 길들였습니다. 검술 연습에서는 나무를 베고 또 베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김유신의 무예 실력은 날로 발전했어요. 활쏘기, 말타기, 검술 모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죠. 더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김유신은 홀로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련하는가? 단순히 강해지기 위함인가?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신라는 지금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을 받고 있다. 내가 강해져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칼날을 바라보며 맹세했죠. 손으로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이 칼로 나는 신라를 지키리라. 삼국을 통일하여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리라. 이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김유신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화랑 중의 화랑이라고 불렀어요. 젊은 나이에 뛰어난 무예를 지녔다는 소문이 삼국 곳곳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수련에 매진했죠. 어느 봄날 화랑들이 모여
무예 시합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화랑들이 참가했어요. 김유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합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신라의 귀족들과 백성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랑들은 각자의 실력을 뽐냈어요. 활쏘기, 말타기, 검술 시합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유신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죠. 상대 화랑이 말했습니다. 김유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10년 동안 무예를 수련해왔다.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이기겠다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좋은 시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칼을 맞부딪혔어요. 팽팽한 대결이었습니다. 상대의 화랑의 검술도 뛰어났죠. 하지만 김유신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칼을 휘둘렀죠. 결국 김유신이 승리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김유신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상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좋은 시합이었습니다. 당신의 실력도 대단했어요.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발전해 나갑시다. 상대 화랑은 김유신의 손을 잡으며 감동했습니다. 김유신은 승리 후에도 겸손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화랑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유신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수련했고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화랑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죠. 그는 진정한 화랑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유신의 수련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았어요. 밤낮으로 훈련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훗날 그를 신라 최고의 명장으로 만들었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김유신은 여전히 산속에서 수련하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고독함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확고했죠. 신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그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칼은 오늘도 공중을 가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춘추와의 만남과 삼국 통일의 꿈. 630년대 신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끊임없이 신라를 압박했어요. 특히 백제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신라의 국경 지역은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죠. 김유신은 이미 30살이 넘은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신라가 진정으로 안전해지려면 삼국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김유신은 궁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덕여왕께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김유신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젊은 귀족을 만났죠.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장군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신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장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다만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태자님께서 저 같은 무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요? 두 사람은 궁궐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무겁고 진지했죠.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장군, 신라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어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태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늘 그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삼국을 통일해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김유신과 김춘추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져 갔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유신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김춘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유신의 여동생 보이도 집에 있었죠. 보이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어요. 김춘추는 보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렸습니다. 보이도 김춘추의 인품에 감동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표현할 수 없었어요. 김춘추는 왕족이었고 보이는 장군의 여동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춘추와 보이가 정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습니다.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보이 낭자,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귀함에 감동했어요. 보이가 말했습니다. 태자님,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태자님의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쉽지 않았어요. 왕족과 신하 집안의 결혼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었죠. 김유신은 동생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김춘추의 인품을 믿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기로 했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태자님, 제 동생 보이는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자님을 믿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장군, 고맙습니다. 저는 보이를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장군과 함께 신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춘추와 보이는 부부가 되었어요. 이로써 김유신과 김춘추는 혼인으로도 연결된 사이가 되었죠. 그 후 두 사람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김춘추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했어요. 김유신은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합이었죠.
642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제군이 대규모로 신라를 침공한 거예요. 대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전사했어요. 김춘추의 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춘추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하지만 신라의 힘만으로는 백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죠.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장군, 우리는 고구려나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동맹을 맺어 오겠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태자님,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라를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 제가 태자님을 호위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김유신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김춘추는 홀로 고구려로 떠났습니다. 고구려에서 김춘추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구려는 동맹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김춘추를 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죠.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어요. 결국 김춘추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왔죠.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장군, 고구려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나라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태자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와의 동맹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야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밤까지 의논했습니다. 신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결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김춘추는 다시 당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태종을 만났어요. 김춘추의 지혜와 담력에 당태종은 감동했습니다. 동맹이 성사되었죠. 김춘추가 돌아왔을 때 김유신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이제 삼국 통일의 꿈이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태자님, 이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장군,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두 사람의 우정과 협력은 신라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이었어요. 김유신의 무력과 김춘추의 지혜가 합쳐져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백제 정벌과 황산벌 전투.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제는 오랫동안 신라를 괴롭혀왔어요. 이제 그 원수를 갚을 때가 온 거죠. 김유신은 신라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출정을 앞두고 김유신은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김유신은 높은 단 위에 올라 군사들을 바라보았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출정길에 오릅니다. 백제는 우리 조상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우리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죽였어요. 이제 그 원한을 갚을 때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삼국 통일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군사들이 외쳤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김유신은 군사들의 열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죠. 신라군은 서쪽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긴 행군이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김유신은 항상 선두에서 군사들을 이끌었죠. 그는 병사들과 함께 걷고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병사가 김유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겁이 나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전쟁에 나가는 신참 병사였죠.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두렵습니다. 전투에서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고향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도 처음 전쟁에 나갔을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 신념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자네를 지켜주겠네. 젊은 병사는 김유신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죠. 김유신의 따뜻한 마음은 모든 병사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신라군은 황산벌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벌판이었어요. 저 멀리 백제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명장 계백이 이끄는 군대였죠. 계백은 백제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결사대 5,000명을 이끌고 있었어요. 백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한 용사들이었죠. 계백은 출전하기 전 자신의 가족까지 죽였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각오였어요. 김유신은 백제군의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계백의 각오가 느껴졌어요. 이 전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장병들이여, 저 앞에 있는 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이기면 백성들이 평화를 얻습니다. 각고를 다지고 전진하세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라군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백제군은 완강히 저항했죠. 계백의 결사대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신라군이 후퇴했어요. 김유신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다시 공격 명령을 내렸죠. 두 번째 공격도 실패했습니다. 백제군의 방어가 너무 견고했어요. 신라군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김유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김유신의 아들인 김원술과 조카 김반굴이 나섰습니다. 김원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앞장서서 적진을 돌파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김반굴이 말했습니다. 삼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겠습니다. 김유신은 아들과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김유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유신은 공과 사를 구분했습니다. 나라가 먼저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김원술과 김반굴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출격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어요. 백제군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젊은 장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용맹함에 신라 병사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전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제군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중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김반골이 적의 화살에 맞아 쓰러진 거예요. 김원술이 외쳤습니다. 반골아, 정신 차려라. 하지만 김반골은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원술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는 더욱 맹렬히 싸웠습니다. 김유신은 조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군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반골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전군, 돌격하라. 신라군은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병사들은 김반골의 희생을 기억하며 용맹하게 싸웠어요. 김유신도 직접 검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계백의 백제군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라군의 수적 우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백제군은 패배했습니다. 계백도 장렬히 전사했죠. 전투가 끝났습니다. 황산벌은 시체로 가득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죠. 김유신은 조카 김반골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반골아,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구나. 삼촌이 미안하다. 하지만 내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백제를 정벌하고 삼국을 통일할 것이다. 김원술도 사촌 동생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슬픔을 딛고 일어섰어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라군은 계속 진격했습니다. 황산벌 전투의 승리로 백제의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포위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은 항복했습니다. 660년 백제는 멸망했어요. 신라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죠. 김유신은 승리의 기쁨보다 희생된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조카 김반골의 죽음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고구려 정벌과 삼국 통일의 완성. 백제를 정벌한 후 신라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제 고구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넓은 영토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이미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많은 전투를 치르며 몸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루기 전에는 쉴 수 없었죠. 668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도 이에 동참했어요. 김유신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출정 전날 밤 김유신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전투, 희생된 동료들, 그리고 조카 김반굴의 얼굴이 떠올랐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구나.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고구려까지 정벌해야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다음 날 아침 김유신은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기백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고구려를 정벌하면 삼국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군사들은 김유신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맹세했어요. 신라군은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곽은 견고했어요. 병사들도 용맹했습니다. 신라군은 여러 차례 고구려의 성을 공격했지만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죠. 어느 날 김유신은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수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고구려를 무너뜨릴지 논의했습니다. 한 장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고구려의 방어가 너무 강합니다. 정면 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장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나라 군대와 협력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해요. 당나라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김유신은 현명했습니다. 그는 당나라와 협력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완강히 저항했어요. 하지만 점차 힘이 약해져 갔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공격을 버티기 어려웠죠. 668년 드디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멸망했어요. 700년 가까이 존재했던 강대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신라군 진영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어요. 삼국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아들 김원술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원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당나라가 우리 땅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고구려를 무너뜨렸지만 이제 당나라와 싸워야 해. 진정한 통일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김유신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한반도에 머물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어요. 신라는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유신은 문무왕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무왕은 김춘추의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왕위에 올랐죠. 그는 김유신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문무왕이 말했습니다. 장군, 당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는 당나라와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김유신은 다시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이미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670년대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등에서 신라는 당나라를 물리쳤어요. 김유신이 세운 전략과 훈련받은 병사들 덕분이었죠. 비록 김유신이 직접 전장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혜와 경험은 신라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장수들은 김유신에게 배운 전략을 활용했어요. 마침내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영토를 확보했어요. 완전한 삼국 통일은 아니었지만 신라는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루었구나. 삼국이 하나가 되었어. 이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 내가 평생 바라던 길이 이루어졌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생된 수많은 동료들과 병사들을 생각하며 슬픔도 느꼈습니다. 문무왕이 김유신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늙은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유신은 놀라며 왕을 일으켰습니다. 문무왕이 말했습니다. 장군, 아니 은인이시여.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신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삼국 통일은 장군의 공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통일은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전하의 아버님이신 태종 무열왕께서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논의했어요. 김유신은 왕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김유신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았어요. 어린 시절 화랑이 되어 수련하던데 김춘추와 만나 우정을 쌓던 순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고 삼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 비록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김유신의 삼국 통일 업적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전략가이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죠. 백성을 사랑한 장군의 마음. 전쟁이 끝난 후 김유신은 자주 전쟁터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죠. 어느 봄날 김유신은 옛 백제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불타버린 집들, 황폐해진 농토,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유신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는 신라의 장군이었고 백제를 멸망시킨 인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유신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신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오신 겁니까? 우리는 백제 사람입니다. 당신의 적이었는데 말이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쟁 중에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땅에 사는 한 민족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감동했어요. 그들은 김유신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걱정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황폐해졌고 씨앗도 부족했어요. 집이 불타 지낼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유신은 모든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씨앗과 농기구를 보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목재와 식량을 제공했죠. 며칠 후 김유신은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마을에는 새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죠. 한 젊은 여인이 김유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 남편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백제군 병사였어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김유신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만든 비극이었어요.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어요. 당신의 남편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다른 편이었지만 그분도 용감한 분이셨어요. 제가 당신과 아이를 돕겠습니다. 김유신은 여인에게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생활할 수 있는 식량도 제공했어요. 여인은 김유신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유신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을 돌보려 노력했어요. 신라 사람이든 백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유신은 고구려 출신의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신라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것을 원망했죠. 마을 사람들은 김유신을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소.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요. 신라 따위 인정하지 않소.
김유신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고구려는 위대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백성으로 봅니다. 중년 남자는 김유신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이 두그러졌습니다. 김유신은 그 마을에도 도움을 주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 사람들도 김유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김유신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유신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여겼어요. 그의 덕목은 후세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유신은 서라벌의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호위병들은 멀리서 따라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백성들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김유신은 한 노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파는 낡은 옷을 입고 야채를 팔고 있었죠.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사는 잘 되십니까? 추운데 괜찮으세요? 노파는 김유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친절한 양반으로 생각했어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양반님, 장사가 잘 안 되네요.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말이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야채를 다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노파는 놀랐습니다. 전부 사겠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김유신은 후한값을 치르고 야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야채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노파는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김유신에게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김유신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노파는 그가 김유신 장군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김유신의 겸손함과 자비심에 감동했습니다. 김유신은 평생 이렇게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유신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원술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김원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왜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시는지요? 아버님은 이미 충분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편히 쉬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진정한 영웅은 전쟁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평화 시에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 나는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백성들이 행복해야 나라도 강해지는 거란다. 김원술은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어요. 김유신의 백성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백성을 돌본 게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김유신이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된 이유였죠. 그의 인품은 무공만큼이나 위대했습니다.
후학 양성과 위대한 유산. 김유신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전쟁의 기술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섬기는 정신을 후에 남기고 싶었어요. 어느 봄날 김유신은 젊은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었어요. 김유신은 그들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젊은 장수들이여, 여러분은 신라의 미래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평생 배우고 때다른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쟁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싸우는지 아는 것입니다. 젊은 장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젊은 장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적을 물리치는 것이 장수의 임무 아닙니까?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승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승리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적을 물리친 후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전쟁으로 고통받은 백성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진정한 장수의 자질입니다. 김유신은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조카를 잃었던 슬픔, 백제와 고구려 백성들을 품었던 이야기, 실패했던 전투에서 배운 교훈들을 이야기했어요. 젊은 장수들은 김유신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술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죠. 김유신은 매주 이렇게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유신의 가르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 훈련만이 아니라 인성 교육도 강조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장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장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이번 훈련에서 모든 동료를 이겼습니다. 제 실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실력이 뛰어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이긴 동료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들의 장점을 보았느냐? 젊은 장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유신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힘이 센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겸손해야 하고 동료를 존중해야 하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화랑의 정신이다. 내가 젊었을 때도 이것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유신의 가르침은 점차 소문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그에게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김유신은 누구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가르쳤죠. 어느 여름날 가난한 집안의 소년이 김유신을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소년아, 배움에는 신분이 없다.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대신 열심히 해야 한다. 소년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김유신 밑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훗날 그 소년은 훌륭한 장수가 되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김유신은 또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밤마다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어느 밤 아들 김원술이 아버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김유신은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김원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주무셔야죠. 건강을 해치시겠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많이 늙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 기록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김원술은 아버지가 쓴 글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의 전략뿐만 아니라 리더십, 인성, 국가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김유신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73년 어느 가을날 김유신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김유신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김유신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세요. 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문무왕도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김유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문무왕이 말했습니다. 장군, 당신은 신라의 영웅입니다. 아니, 온 민족의 영웅이십니다. 당신의 업적과 가르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과찬이십니다. 저는 다만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해 7월 김유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9살이었어요.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통곡했죠. 김유신의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귀족부터 평민까지, 신라 사람부터 옛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그들은 김유신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같은 평민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젊은 장수 하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장수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김유신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의 유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신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유신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김유신의 정신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책으로 엮어져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100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김유신을 기억했습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해졌어요. 김유신은 단순히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이자 스승이었죠. 후세 사람들은 김유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섬기는 자세, 겸손한 태도, 그리고 평생 배우려는 노력을 배웠어요. 오늘날까지도 김유신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김유신에 대해 배워요. 그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도 함께 배웁니다. 김유신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삼국 통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세에 전한 정신이었어요. 힘만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갖춘 리더십, 신분을 초월한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정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평생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 화랑으로 수련하던 때부터 늙어서 후학을 양성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더 큰 목표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인가? 김유신은 후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김유신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배우는 한 김유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유신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리더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